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대릴 사위로 들어와서 내 병원을 이어받게. 충격적인 병원장의 제안에 주인공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초대형 병원을 물려받는다?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나는 자네를 잘 아네. 성공하려는 욕망이 강하고 악착 같은 면모도 있지. 내 병원을 물려받으면 잘 이끌 사람이란 걸 알아. 어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나? 주인공에게는 이미 동거녀가 있었지만 주인공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아 출신인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했지만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불리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간절하게 성공을 바랬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병원장의 말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늦게 동거녀를 떠올렸지만 죄책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를 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이었죠. 1년 후, 지난 1년간 불쾌한 소문이 나돌았지만 그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꿈을 이뤘다는 사실이죠. 그러던 날, 성공을 위해 가차없이 버렸던 옛 동거녀가 1년 만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안고요.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 아이는 뭐고? 응? 애? 오빠 아들이지. 당연하잖아. 헛소리 하네. 주인공은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동거녀가 임신했던 아이는 유산이 되었으니까요. 주인공이 성공을 위해 심부름 센터를 시켜 동거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아이가 유산된 걸 눈으로 확인까지 했었으니까요. 내 아이일 리가 없잖아. 무슨 목적이야?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야? 수작? 복수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우리 관계는 이미 다 끝났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그만 잊고 너도 새 출발을 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새 출발? 너 때문에 임신도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는데 새 출발을 하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웃기고 있네. 내가 모를 줄 알고? 동거녀는 됐다는 듯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공에게 미련은 없지만 이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하니 한 달에 500만 원씩 입금을 하라는 것이었죠. 주인공은 차분하게 대처했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300만 원 정도를 줄 테니까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동거녀는 깔깔깔 소리내어 웃더니 아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잘 봐. 너랑 똑같지 않아? 무슨? 부정할 필요 없어. 확실하게 닮았으니까. 아니, 이건 너야. 너랑 똑같아. 자세히 봐봐. 너 진짜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주인공이 소리치자 동거녀는 말했습니다. 내 말을 못 믿나 보네. 이 아이는 너라고. 아이를 유산하고 너에게 버림받고 나는 자살하려고 했어. 그때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이를 낳을 방법이 있다고. 믿지 않았지. 이미 죽어버린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 생명을 빌려오면 된다고. 아이 아빠의 생명을 빌려오면 된다고. 아이 아빠의 생명을 빌려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아이 아빠의 생명을 빌린다?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얼마든지요.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새끼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알겠다고 했고 내 배는 다시 불러오기 시작했어. 미친. 나는 예정일에 아이를 낳았고 그분은 말했어. 이 아이는 아빠와 생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주인공은 황당해했지만 동거녀는 진지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자신 앞에 살아났기에 이 기적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요. 그리곤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있던 카타칼로 아이의 허벅지를 그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동거녀는 말합니다. 1분만 기다려봐. 1분쯤 지났을 때 주인공의 고개가 급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허벅지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경악한 주인공. 이제 알겠지? 너와 이 아이가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알다시피 나는 너를 증오해. 이대로 돌아가서 이 아이를 죽여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말이야. 내가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양육비가 필요해. 내일까지야. 입금이 안 되면 내일은 아이의 손가락에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놀란 주인공은 바로 입금을 했고 동거녀에게 아이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엔 연락하지마. 짜증나는 네 목소리를 듣고서 홧김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니까 였습니다. 주인공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에야 한 달에 500만원 정도지만 이 금액이 언제 어떻게 늘어날지는 모르며 자신의 생명이 타인에게 좌지우지 된다는 생각에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주인공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애 이름이 뭐야? 적어도 이름은 알아야지. 내 아들 사진이라도 좀 보내줘. 내 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줘도 괜찮잖아. 아무거나 먹이지 말고 비싼 거 먹여. 이번 달에는 돈도 더 보냈으니까. 주인공은 최선을 다해서 부성애를 가장했고 그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얼마 안 가서 동거녀인 임여우는 종종 아이의 사진을 보내주거나 간단한 근황 정도는 알려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적이는 약해졌습니다. 습관처럼 말하던 아이를 해코지한다는 협박도 쏙 들어갔죠. 며칠 전에는 갑자기 주인공의 팔뚝에 화상 상처가 생겨 깜짝 놀랐는데 동거녀가 실수였다며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부성애를 연기한 주인공. 난 괜찮아. 아이는 괜찮아. 주인공에 대한 적의가 줄어들었고 일부러 아이에게 해코지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살 생각이 없었죠. 그녀의 경계심을 충분히 무너뜨린 다음 그 다음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자네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야. 좋지 않은 소문이 돌더군. 난 자네를 잘 알아. 옛사랑에 대한 미련? 설마. 자넨 성공을 눈앞에 두고 그따위에 한눈 팔 인간이 아니야. 최소한 내가 죽기 전엔 말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솔직하게 설명해 주겠나? 주인공은 갈등했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말은 한다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장에게 고정으로 나가고 있는 지출도 들켰고 이미 소문도 돌 때까지 돌았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숨겨둔 자식을 위해 돈을 빼돌린 인간이 될 것 같기에 돈을 차라리 뜯기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주인공은 병원장에게 솔직하게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주인공은 절절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압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란 걸.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저는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겁니다. 그 여자와 아이에겐 미련 따위 추호도 없습니다. 병원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좋네. 그 말을 믿는다 치지. 그럼 어쩌겠단 말인가? 앞으로도 자네는 영원히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자네를 내가 후계자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럼 이제 내가 자네를 버리더라도 할 만은 없는 게로군. 병원장은 말을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주인공은 말했습니다. 해결하겠다고.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요. 하지만 병원장은 손을 내저었죠. 점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는군. 내가 아는 자네의 모습이 아닌데. 나가보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서는 주인공.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창창했던 앞날이 고작 그런 여자와 아이 때문에 망가지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심했고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인적이 드문 둔치에 차를 세운 뒤 옆자리에 있는 동거녀에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좀 안아봐도 될까?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간절했기에 여자는 말없이 아이를 내밀었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든 주인공. 정말 나랑 똑같구나. 내 분신이 맞구나.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어루만지며 몇 분간 아이와 놀아주던 주인공은 곧 한 손을 가방으로 뻗었습니다. 아들, 아빠가 우리 아들 주려고 선물 가져왔어. 가방을 뒤적거리며 무언가를 찾던 주인공은 한순간 번개처럼 빠르게 여자의 목덜미에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너 여자가 부릅뜬 눈으로 목에 꽂힌 주사기를 빼자 주인공이 그녀를 양손목으로 제압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길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고 너에게 발목 잡혀 살 수는 없잖아. 걱정하지 마.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누구보다도 온 힘을 다해서 소중하게 키울 거야. 그 이유는 네가 더 잘 알겠지?
부들부들 떨던 여자의 몸이 끝내 힘을 잃고 꼬꾸라졌습니다. 주인공이 잠시 한숨을 돌리던 그때 벌떡 일어난 임여우, 즉 동거녀가 손을 번쩍 들어올려 정확히 아기의 몸에 주사바늘을 꽂았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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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주인공이 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지만 아이는 머지않아 어미의 뒤를 따랐죠. 주인공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나도록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아이는 죽었지만 그는 멀쩡했죠. 아이의 생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 후 서서히 주인공의 입꼬리는 올라갔습니다. 안 죽잖아.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죽음까진 공유하지 않는 거였어. 주인공은 곧바로 병원장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장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했기 때문이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제 다 해결했다고. 해결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병원장은 물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해결했단 말인가? 주인공은 크게 갈등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욕망을 알고서도 사위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은 제 손으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자 주인공은 아차 싶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네, 예. 정말 죽였단 말인가? 주인공은 병원장의 말투에서 책망이 묻어나지 않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시체도 철회하기 전입니다. 볼을 긁적이며 생각에 잠기는 병원장을 보면서 주인공은 안도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데도 태어나구나.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맞았구나. 오히려 잘된 건지도 몰라. 병원장이 시체 처리를 도와준다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억울하군. 네? 죽여도 괜찮다는 걸 진즉에 알았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는 건데. 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멍하게 있는데 병원장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머리가 꿰뚫린 주인공. 의식이 사라져가는 주인공의 눈에 병원장의 팔뚝이 보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화상 자국이 나있는 그의 팔뚝이.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단편집 정말 미안하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다에 수록되어 있는 성공을 위해 조강지처를 버린 사내라는 소설입니다. 정말 기발하고 마지막 반전은 3분간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단편이 담긴 상상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동식 작가분의 책을 자주 리뷰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으시다면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